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가 튼튼해야 된다.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제와 일자리를 바탕으로 복지가 튼튼하게 돼야 되고, 바로 이 위에 이제 교육과 문화예술이 또 문화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세계 모든 나라 어느 시대나 국방 안보 그리고 민생 경제 이 두 축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그래서 옛날 말에도 다들 이야기하지만 보국 안민, 나라를 우선 지키고 그리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 두 축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다가 하나 더 있다면은 이런 국방과 경제의 두 축 위에 바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북쪽에 3대 세습 독재가 자리 잡고 그 속에 또 굶주림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자기 고모부까지도 장성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고 줄줄이 박수 좀 건성으로 쳐서 다 이렇게 당하는 이런 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부딪히고 있는 이런 훌륭한 우리 국방 안보 또 경제 민생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에는 확고한 주체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입니다. 또는 당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정말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누가 과연 정확하게 알고 또 이 국방 안보와 민생 경제에는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가장 앞장서서 흘릴 사람이 누구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피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이 부딪혔을 때 스스로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자기 몸을 던지는, 청춘과 삶을 던지는 그러한 리더십이 확고할 때 그 나라는 힘차게 일어서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없다. 전부 주인은 없고 손님만 있다. 숟가락 들고 먹을 사람이 있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다. 또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집이 될 리가 없고 이런 나라가 될 리가 없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8년 동안 2번 했습니다. 18년 동안 국민의 표를 받고 녹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제 스스로 또 도지사를 더 해라. 당신이 안 하면 이건 뭐 수도권에 다 뺏기고 남겠는데 제가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물론 경기도지사도 중요하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남은 내 삶을 온전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는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삶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지금까지 66년간의 헌정 역사상 해왔던 그 한강의 기적을 이제는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제 삶을 거기에 바쳐야 되겠다고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부천이 저희 집인데 부천에 제가 21년째 조그마한 아파트 사는 거기서 일어나서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좌관이 없느냐? 전철 탄 사람도 묻습니다. 백수가 무슨 보좌관이 있습니까? 전쟁 나면 다 도망가고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에 좋은 데 보내놓고 미국에 유학을 다 보내놓고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이런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이고 옛날에 다 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났다. 저기 붙어있지만 이승만 대통령 여기는 붙여놨네. 정말 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침입하고 독립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이 나라를 미국 말 듣고 반조각 내가지고 잘못 세워가지고 통일이 안 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대통령은 다 그냥 잘못한 것밖에 없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여기도 나가보시면 이 밑에 내려가자마자 청계천이고 뭐 광화문 일대고 사방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 있고 일본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뭘 보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나라에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수천 년간 일제 자기 나라 일본 사람들 볼 때 일제 식민지밖에 안 있는 나라. 기껏 해방돼서 나라가 반토막 나요. 그리고 반토막은 좋은데요 잿더미로 바뀐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아름다운 나라, 위대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우리가 가장 욕하던 이승만 세운 이 나라, 박정희가 독재했다는 이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한민국의 혁명의 기적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킵니다.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이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남북을 나눠뒀던 나라,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해냈습니다. 바로 위대한 우리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들과 같이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우리 온몸으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아프리카부터 곳곳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저 남극에서 땀 흘리는 기업인들의 그 개척 정신, 이 세계 시장에서 초일류 기업과 경쟁에서 이겨내는 이 기업인들의 정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 조직, 기업의 그 인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는 물건 만드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다 아시죠? 메이드 인 코리아, 월드 베스트. 다들 똑같은 생각. 더 이상 없습니다. 코리안이 만든 스마트폰,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코리안이 제가 이스탄불도 가보니 거기도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하 터널이든지 이런 거 전부 우리 코리아들이 토목 건축, 두바이에 세계 최고의 높이 빌딩 전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인류 명품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정치는 어떠냐? 과연 세계 1위냐? 한국의 정신은 세계 1위냐? 물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정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 세계 지금 초인류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결국 토론해 보면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거기서 자꾸 뭐 딴 걸 하고 싶어요. 뭐 겸직, 무슨 뭐 농구회장도 하고 싶고 뭐 축구회장도 하고 싶고 하고 무슨 겸임 교수도 하고 싶고 특임 교수도 하고 싶고 초임 교수도 하고 싶고 무슨 뭐 안 되면 종신회장도 하고 싶고 동창회장도 하고 싶고, 그럼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법을 다 만들고 예산을 다 하고 국무총리부터 공직을 전부 청년을 다 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쥐고 있는, 또 뭘 더 쥐어야 되냐. 그런데 100가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 개를 더 쥐기 위해서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는 이 제가 맡은 혁신위원장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있었는데 우리 감사관은 자체 내부 승진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이 안 씁니다. 당시에 제가 야당이었는데 전현철 감사원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감사관을 하나 보내달라고. 무슨 소리냐고. 전부 감사 오지 마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감사관을 아예 감사 경기도 총책임자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설득해서 정말 보내드렸더니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 감사관 보고 제가 무조건 찾아내서 짜게. 그러니까 한 3년쯤 하니까 전국 1등으로 올려요. 계속 민원인, 경기도 방문한 민원서를 낸 사람한테 전부 전화를 따라해요.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속 전화해요. 혹시 경기도에 민원하실 때 공무원 금품을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식사 대접을 했습니까? 혹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전수로 조사대가 계속 전화하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문제된 사람 다 찾아가지고 경위를 다 찾아내는 이런 거. 그리고 부채도 여름에 더 부채도 청렴영생 부패적사 딱 써요. 부채 붙인 명함 뒤에도 다 써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보면 명함 뒤에 컴퓨터도 그런데 컴퓨터 마우스 패드부터 촉이 컴퓨터 개면 앞에 청렴영생 부패적사 화장실에 소개본 앞에도 딱 스티커가 오줌 누다가 오줌이 싹 들어가. 몇 년 하니까 달라요. 지금 1등 최고 탑 클래스에서 지금 계속 장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 안보가 중요해서 늘 그냥 병이라거나 임진왜라는 것도 자기가 식민지까지 겪고 다 겪었는데 아무도 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응병 소고기만 두려워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66년의 헌정사를 몽땅 부정을 했어요. 외국 사람은 이거 배우러 오는데 가르쳐 줄 데가 없어요. 이승만 동상도 여기 오면 이거 있네요. 이승만 저 얼굴도 여기 하고 자유총연맹 우리 박상달 총재할 때 저 남산에 자유총연맹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운동장에 크게 하나 해놨어요. 없어요. 박정희 동상도 지금 할 때. 박정희 생각 보면 여기 상암동에 또 뭐 기념관 가보면 볼 게 별로 없어요. 외국인이 배우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운동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지도자가 누구, 국민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느 외국인도 조선시대가 위대한 나라니까 그 위대한 성분을 배우러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다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욕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지금 보통 정신이 아니죠.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남은 다 찬양하고 남은 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러운 역사라고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 우리 역사를 욕하고 있어요. 잘못돼도.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헌법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회에서 총리를 뽑자. 국회에서 장관도 다 하자. 우리 국민이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당신들이나 똑바로 좀 하시고 정말 우리 정치를 바꾸자.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오늘 우리 이조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도자부터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로 뭉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그 희망과 자신감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우리 뉴